슬프도다. 미자는 그때 가련한 생각이 들어 다시 뛰어내려서는 자기 손에 쓰러진 노인 곁에 서서 재수없게 여긴 뭐하러 왔소? 그러나 하는 수 없는 일이지. 여기 그냥 누워 있으랄 수밖에. 라고 연민 어린 말을 던진 사실까지 기억하면서도 이 자리에서 그것을 얘기할 생각은 전혀 떠오르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검사는 단지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을 뿐이었다. 즉 이 사나이가 그런 순간에 그처럼 흥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다시 뛰어내려간 것은 자기 범죄의 유일한 증인이 죽었는지 어떤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그런 경우에까지도 그랬을 이만큼 이 사나이의 힘과 결단성과 냉철한 사고력은 대단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우는 검사는 병적인 심리를 가진 범인을 사소한 일로 격분케 하여 무의식 중에 말하고 싶어 하는 것 이상의 말을 하게 했다는데 대해 만족감을 느꼈다. 미자는 고통을 참으면서 진술을 계속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가 곧 그의 말을 제지했다. 그렇지만 당신은 그렇게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또 나중에 들으니 얼굴까지도 피투성이가 되었다던데 어떻게 페도시아 마르코브나에게로 갈 수 있었나요? 그때 난 내가 피투성이인 것을 몰랐습니다. 하고 미자는 대답했다. 아마도 그랬겠지요. 그런 일은 흔히 있는 법이니까요. 하고 검사는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와 눈짓을 주고받았다. 전혀 몰랐어요. 검사님의 말이 맞습니다. 미자는 얼른 동의했다. 이야기는 다음으로 계속되어 자진하여 길을 양보하여 두 사람의 행복의 길을 열어주겠다고 미자가 순간적인 결심을 한 데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미자는 이미 아까처럼 자기의 마음을 툭 터놓고 자기의 마음의 여왕에 대해 그들에게 이야기할 수는 없었다. 그는 빈대 새끼처럼 자기에게 달라붙는 이 냉혹한 인간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말할 수 없이 싫었다. 그래서 그는 몇 번이나 되풀이하여 질문을 받으면서도 극히 간단하고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그래서 나는 자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살 필요가 있는가? 라는 의문이 절로 떠올랐습니다. 여자의 첫사랑, 이렇다 저렇다 할 여지도 없는 첫사랑의 사내가 나타났으니 말입니다. 비록 여자를 배반했던 사내이긴 하지만 5년이 지난 오늘날 정식으로 결혼하여 속죄를 하고 사랑을 바치려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나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달았습니다. 게다가 내 뒤에는 지옥이 바로 그 피가 그리고리의 피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더 살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나는 저당 잡힌 권총을 찾으러 갔습니다. 권총에 총알을 재어 내 머리에다 대고 쏠 작정이었지요. 그래서 죽기 전날 밤 그런 큰 연애를 벌인 건가요? 네, 전날 밤은 정말 굉장한 연애였죠. 제기랄, 여러분 이제 그런 얘긴 그만 집어치웁시다. 어찌 됐든 나는 자살하려고 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이 근방 가까운 곳에서 이 마을 저 너머에서라도 새벽 5시엔 결말을 짓기로 결심하고 난 유서까지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권총에 총알을 잴 때
베르호진의 집에서 쓴 것이지요. 여기 유서가 있으니 읽어보십시오. 그렇지만 이건 당신네들을 위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는 경멸하는 듯한 의조로 이렇게 덧붙였다. 그는 조끼 호주머니에서 유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내던졌다. 신문관들은 호기심에 사로잡혀 그것을 읽어보고는 언제나 그렇듯이 일건 서류 속에 첨부했다. 그런 베르호친 씨 댁에 가서도 손을 씻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역시 혐의를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혐의 말입니까? 혐의를 받건 안 받건 어차피 마찬가지지요. 이리로 말을 달려와서 새벽 5시경에 자살을 해버리면 아무도 어쩔 도리가 없을 테니까요. 만약에 아버지가 그렇게 되지만 않았던들 당신네들도 그 사실에 대해선 아무것도 몰랐을 것이고 따라서 여기도 오지 않았을 게 아닙니까? 아, 그건 악마의 짓입니다. 아버지를 죽인 건 악마예요. 당신네들이 그 사실을 이토록 빨리 알게 된 것도 악마의 짓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이렇게 빨리 여길 오셨지요? 이상하군요. 정말 꿈만 같습니다. 베르호친 씨의 말에 의하면 당신은 그의 집에 갔을 때 손에 피투성이가 된 손에 당신은 돈을 적지 않은 돈을 100루블리짜리 지폐 뭉치를 들고 있었다는데 그건 그 집에서 심부름하는 아이도 봤다고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것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없습니까? 하고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가 지극히 부드러운 의조로 말을 꺼냈다. 당신은 대체 어디서 그렇게 많은 돈을 손에 넣으셨습니까? 시간적으로 따져보나 여러 가지 사실을 종합해보나 당신은 집에 들르지도 않았는데요. 검사는 이 노골적인 질문에 양미간을 찌푸렸으나 그렇다고 해서 니콜라이 파르베노비치의 말을 제지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집엔 들르지 않았습니다. 미자는 분명 침착한 의조로 대답했으나 눈은 마루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렇다면 미안하지만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묻겠습니다. 니콜라이 파르베노비치는 상대방의 비를 맞추려는 듯한 의조로 계속해서 물었다. 도대체 어디서 그렇게 많은 돈을 한꺼번에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까? 당신의 자백에 의하면 당신은 그날 5시경까지도 단돈 10루블리도 없어서 베르호친에게 권총을 저당 잡혔고 그리곤 홀로코바 부인에게로 3,000루블리를 빌리러 갔으나 보기 좋게 거절당했다느니 어쩌니 하는 얘기지요. 미자는 날카롭게 상대방의 말을 앞질렀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렇게 궁색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몇천 루블이라는 돈이 생겼지요. 어떻습니까? 당신네들 두 사람은 내가 혹시 그 돈의 출처를 말하지 않을 것이나 아닌가 싶어 은근히 걱정이 되는 것 같군요. 바로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나는 절대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입이 찢어지는 한이 있어도 절대 말하지 않겠어요. 하고 미자는 비장한 결심이라도 한 듯이 한마디 한마디 잘나가며 말했다. 신문관들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렇지만 까라마조프씨, 우리는 그것을 꼭 알아야만 하겠는데요.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가
조용하게 공손한 의조로 말했다. 그건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말하지 않겠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